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공급폭탄의 희생양, 그곳이 알고 싶다. 바로 수도권 아파트입니다. 왜 수도권 아파트는 역대 모든 정권 후반 혹은 새 정권이 등장했을 때 공급폭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수도권 아파트가 이렇게 매번 주택 공급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울의 강남이죠. 지금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음마아파트예요. 음마 아파트에 보니까 지금 소를 끌고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네, 이게 지금 70년대입니다. 1970년대. 그래서 강남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죠. 70년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그래서 강남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계획지구라고 합니다. 지구 계획으로 만들다 보니까 길도 어떻습니까? 전부 계획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계획적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길이 넓고 도로도 넓고 모든 것이 이제 반듯하게. 그래서 강남이 개발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새로운 주거가 됐습니다. 새로운 주거타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강남을 선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 중심으로 주거타운이 형성이 됐고, 그러나 강남은 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북을 우리가 개발하면 되죠. 우리가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이 밑에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밑에가 이제 강남이죠. 그런데 강남을 외에 우리가 강남이 새로운 주거타운이 됐는데 고급 주거타운이 됐어. 그러면은 강남 외에 사실 강북도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뭐 강동구도 있고 마찬가지죠. 다 있는데, 네, 여기도 뭐 맞죠. 그래서 있는데 이것이 개발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 개발이 쉽지가 않았습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뭐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서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주 이것이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못 살던 낙후된 곳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개발을 못 하는 겁니다. 개발하면 다 떼돈을 버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은 모두가 다 잘 사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식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노태우 때부터죠. 노태우 정권 때부터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신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어디에 신도시를 만들자는 겁니까? 네, 경기도에 수도권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주택 공급을 해보자는 논리였습니다. 어차피 강남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수도권은 무엇입니까? 네, 광역 대도시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수도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서울, 인천, 경기도. 그래서 1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1기 신도시는 일산, 그리고 중동,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본 밑에 있죠. 그리고 뭐 평촌, 분당에 대규모 공급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아파트가 마구잡이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2기 신도시. 이명박 정권 때부터 또 2기 신도시.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부터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연한 파란색입니다. 2기 신도시 뭐 양주뿐만이 아니고 파주, 운정 뭐 있죠. 인천, 검단 그리고 대표적으로 판교, 광교, 송파, 위례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범위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계속 아파트촌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3기 신도시예요. 또 보니까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야. 자, 수도권이 왜 이렇게 커졌죠? 왜 이렇게 비대해졌죠? 사실은 우리가 보시면은 서울이라는 곳은 우리가 수도입니다. 수도.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광역 대도시권이 수도권인데 서울인 수도에 보시면은 일자리가 다 이렇게 수도에 일자리가 다 뭉쳐져 있죠. 여기는 대학도 뭉쳐져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대학이라는 뭐 간판급 대학들도 서울에 다 있고. 근데 흡수가 안 되는 거야.
자, 여기서를 이제 넓혀야 되니까, 이제 주거를 넓혀야 되니까 신도시권으로 계속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도시가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하나의 큰 도시가, 수도권이라는 도시가 확장이 된 거죠, 이게. 예, 확장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도권이 사실은 어떤 개발이라든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서울이라는 우리가 특히나 강남권이라는 이 부분들을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산하는 효과가 바로 수도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권의 말이라든가 임기초가 되면은 공급폭탄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수도권에 떨어지는 거예요. 수도권에. 그래서 집을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습니까? 집을 만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인구가 유입이 되죠.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왼쪽에 큰 지도가 지금 대한민국이고, 예, 이쪽이 대한민국입니다. 수도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경기도권, 경기도를 일대를 다 포함한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것이 바로 수도권이죠. 수도권은 계속 지금 비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우리 보시면 절반이 수도권에 다 집중됐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주택 공급을 확장하면서부터 이거 시작된 겁니다. 수도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근본적으로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강남 집값 잡기 위한 수도권 공급이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이거죠. 강남 집값 하나 잡겠다고 주택 공급 그리고 수도권에 공급이 되고 그리고 주택에 대한 모든 규제들이 시작된 것이 바로 강남 집값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이때까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수도권이 커졌냐? 왜 이렇게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으로 모여들게 됐냐? 그 이유는 바로 강남 집값 잡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지금 수도권에 항상 주택 공급 폭탄이 떨어집니까? 네, 물량 폭탄, 공급 폭탄 항상 희생양이 된 곳이 수도권이에요. 그 이유 중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면은 표에 응징력이 없어요. 표가 수도권은 항상 응징력이 없습니다. 응징력. 유권자들이요 응징력이 없다 보니까 그때 달라요. 표심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갔다가 다음에는 저쪽으로 갔다가 이번에 또 다음에는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그 다음에는 또 저쪽으로 갑니다. 응징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희생양이 됩니다. 희생양. 항상 희생양이 돼요. 왜?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다음에 내가 이곳에 이 표들이 나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발표하는 게 뭡니까? 수도권에 대규모 공급 폭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급 발표가 나는 게 항상 수도권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정권이 시작하게 되면 항상 새로운 정권이 시작하게 되면은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공급이죠. 공급. 어디에 공급한다고 하지? 항상 수도권 공급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구 변화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변화도 그 중에 하나가 이 공급에 따른 아파트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공급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 실패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라든가 지방자치분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의미가 없어졌습니까? 안 되죠. 수도권에만 아파트를 만들고 그 아파트를 만든 이유도 강남 집값 잡기 위한 하나의 수도권이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큰 상승의 사이클이 나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하락파동이 나오죠. 이런 하락파동이 나올 때 항상 수도권 공급폭탄이 났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것이 수도권의 미분양 증가.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곧바로 나타난 것이 바로 수도권의 집값 하락이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됐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수도권은 표에 대한 응징력이었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주택 공급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항상 희생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임기 말이 되니까 국토부도 어떻게 한답니까? 공급을 지금 대규모 83만 가구 공급을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그 공급의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죠. 수도권. 이제 수도권은 이제 만만한 거예요. 왜? 수도권은 항상 표의 응징력이 없으니까 네, 표심이 항상 갈라지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수도권은 나한테 표가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공급을 만들어냅니까? 강남 집값 잡으려고. 강남 집값입니다. 집값. 이거 하나 잡으려고 수도권에 공급 폭탄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선 후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죠? 네, 똑같아요. 정책, 부동산 정책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규제 완화 조금 이제 밑밥 하나 던져주고 공급 폭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공급 폭탄 어디에 던져준다고 합니까? 네, 수도권이죠. 250만 호, 311만 호. 이게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죠. 왜? 수도권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 사람들은 내가 다음에 표가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명분은 하나가 있습니다. 왜? 무슨 명분입니까? 강남 집값 잡겠다는 명분. 그러니까 수도권은 공급폭탄이에요. 공급폭탄. 그래서 이게 웃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희한하게 됐어요. 우리 이런 주택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낸 이것에 대한 지금 엉뚱한 영향이 무엇입니까? 엉뚱한 영향이 수도권의 비대화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250만 호, 311만 호, 어마어마한 물량이 수도권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보니까 광주, 이천, 여주에 보니까 경강선 또기도 100만 가구 만든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00만 가구 만들면. 광주, 이천, 여주가 서울처럼 어마어마하게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도 또 100만 가구 공급을 만든대. 왜 여기다 공급을 만든다고 합니까?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명분은 강남 집값 잡겠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심이 응징력이 없으니까. 다음에 나한테 표가 여기는 보장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싸가지고 복날에 개 잡듯이 그냥 공급폭탄 떨어지는 곳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밑에 보시면은 경기도 광주 30만 가구 어마어마합니다. 2030만 가구, 여주 20만 가구 밑그림. 지금 각각 대선 후보들이 다 똑같아. 공급 어디? 수도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공급 보세요. 지금 공급이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고 나면은 항상 정권 말이 되거나 정권 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 아파트 어떻게 돼요? 서울 위에 파란색 보시면 서울 미분양 보세요. 미분양 있나요? 없죠? 빨간색 미분양 보세요.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항상 어디예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 보세요. 이거 정권 말 되면 이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250만 호 수도권,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311만 호 수도권, 그 다음에 국토부 83만 가구 수도권, 현 정권에서 만드는 게 83만 가구. 이거 공급폭탄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전부 다. 이거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여러분들.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공급폭탄이 안 떨어지는 곳은 항상 어디입니까? 서울, 부산입니다. 서울, 부산. 나머지는 나중에 보면은 항상 공급폭탄이야. 자, 서울, 부산은 공급폭탄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두 도시가 인구가 가장 많이 하락하는 도시예요. 여기는 공급폭탄이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집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곳이 많죠.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수도권, 그리고 부산은 외곽지로. 그러니까 공급폭탄을 만들어내는 곳이 가장 만만한 곳이 어차피 정치적인 표심도 응징력이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그냥 폭탄을 던져버리는 이 역할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계속. 그러면 다음에 또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권에 사기심 도시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강남하고 서울하고 수도권의 격차가 계속 집값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판교, 광교 이런 아파트들이 아주 일부가 되겠죠. 강을 끼고 있고 호수가 있고 물이 보이면 괜찮아. 물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도권의 공급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 이면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